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진짜 기다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거의 한 2주 정도 지났네요. 2주 정도. 이제 천부경, 환단고기 원전, 예, 시리즈로 해서 천부경 2번째 시간을,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천부경의 기본 텍스트는 여기 그 상생출판에서 나온 이 레드북, 이 레드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지금 텍스트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자를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말을 하자면 그 안에 있는 뜻이나 그런 것들을, 이거는 제가 정말 아주 오래 전에 샀던 건데요. 이건 지금 요새 헌책방에 가면은 판매를 할 겁니다. 5편을 저는 원래 좋아해가지고 이걸 갖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되게 푸근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요것은 되게 이제 휴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휴대용 5편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 갖고 다니시면 환단고기 원전을 공부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필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네이버 한자 사전에 가면 그 프로그램에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필순이 나와 있어요. GIF 파일로 해가지고 잘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필순을 좀 더 이해하시는데, 한자를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어디까지 했냐면, 복습 차원에서 저번 했던 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1, 시, 잠깐만, 이 무가 맞나요? 잠깐만요. 맞네요. 무, 시, 일. 그죠? 일시무시. 자, 하나가 시작되는데 무에서 시작되는 하나다라고 얘기가 했죠. 그 다음에 일시무시일, 그 다음에 석삼극 무진본. 자, 극, 잠깐만요. 진짜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진짜가 이게 잘못 적혔네요. 자,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내려가서 하고, 네, 그렇죠. 무진본. 그다음에 1011, 1012, 인일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보자. 하나는 시작인데,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데 무에서 시작되는 하나다. 그래서 그거를 세 가지의 지극한 걸로, 그죠? 이게 쪼갤석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게 여기 있는 이게 바로 뭡니까? 그 도끼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쪼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네, 세 개로 쪼개도 무진본, 그죠? 그 근본이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근본과 이제
여기에서 시작하는 이 하나와 하나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도 이 하나의 원래의 어떤 근본에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쪼개진다 해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천일일, 지일리, 인이삼. 그러니까 천일은 하나,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로서, 그리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땅도 하나로서 이고, 다음에 사람도 하나로서 삼이다. 이 일은 이 앞에 있는 이런 일하고 또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늘과 그 땅과 인간이 그러니까 이 처음 시작되는 이런 그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하나의 어떤 다 포함되는 가치로서는 하늘과 이 땅과 인간이 같은 가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숫자적으로 점수를 따지자면 천일은 1점이고 지일은 2점이라면 인이 3점이기 때문에 인일은 달리 얘기하면 테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늘과 땅보담도 더 큰 존재로서의 테일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천지보다 더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이 천부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 뜻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천부경이라는 게 이 한 가지의 뜻으로만 만약에 고정이 된다면 천부경이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천부경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9,000년 역사의 어떤 이 원류, 정신의 어떤 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한 번 우리가 또 이거를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막 되뇌기고 하면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또 드러날 수 있어요. 저도 이거를 읽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했어요. 이 무와 일의 이 무는 과연 어떤 무일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참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그 동양 역철학을 사실은 제가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삼극 사상이라 해가지고 무극, 태극, 환극이라고 하는 그 삼극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무극, 태극, 환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액기고라고 하죠. 액기고. 액체, 기체, 고체. 물이라는 게 똑같은 물인데 형태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체를 무극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에 아니네요. 잠깐만. 그렇죠. 이 고체, 액체와 고체를 둘 다 뭐냐면은 태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체가 고체가 되는, 그러니까 고체가 기체가 되는 요 과정을 환극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물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우주 삼라 만상은 이런 어떤 그런 이 세 가지 어떤 그 단계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시무실이 여기에 있는 이 무국태극 황극의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바로 무에 해당되는 게 바로 무국에 들어가는 거고, 다음에 여기에는 일이 이게 이제 태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일시무실의 여기에서는 이 무국 태극의 어떤 개념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무는 이제 무국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이해가 하실 수 있는데, 일이라는 게 일태극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은 모든 것들의 어떤 그 본체가 되면서, 왜냐면은 숫자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시작인 어떤 그 본체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태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무국과 태극을 얘기하면은 무국이 곧 태극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유가의 무국과 태극이라는 그 개념도 바로 이 천부경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시무실에서는 무국태극 개념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좀 이 얘기를 전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쁜 마음으로 여기 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막상 또 얘기를 하고 나니까 괜히 얘기했다 싶네요. 괜히 천부경을 더 어렵게 만든 듯한 인상이 좀 있어요. 오늘의 저의 계획은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일시무실, 석상금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그 다음에 일적, 십거, 무게화삼 이래 나옵니다. 자, 일. 이제 이거는 쉽지 않죠? 쉽죠? 자, 일. 그 다음에 적. 그죠? 옆에가 이게 벼화입니다. 벼화. 그리고 적.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 필순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청춘이라고 할 때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아니죠. 아니죠. 자, 이렇게도 약간 위험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 삐침변이 맨 아래에 있는 이 가로획을 관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가장 이쁘게 할 수 있는 게 가로 2번 해주고 세로 1번 해서 끝을 이어주는 거. 예, 요게 더 이쁘게 나오겠죠? 자,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개패가 나옵니다. 조개패.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적. 벼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벼화를 이렇게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벼라는 그 자체에서 이미 무형이 아니고 유형이라는 게 딱 드러나죠. 이 부수는 그런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청자라고도 할 수가 청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뒤에 보면 이게 조개패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재화가 조개로 이렇게 드러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그 물건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한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쌓을 적 이렇게 하죠. 뭐 적재를 한다. 뭐 물건을 적재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차가 짐을 많이 실으면은 도로가에 가다 보면은 과적 차량 해가지고 그 단속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과자가 넘어설 과자에다가 적자는 이제 쌓을 적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그거를 이제 과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이 적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적. 자, 1적 10. 자, 10. 예, 10. 자, 10자를 쓰는데, 그죠? 이렇게 쓰는 거하고, 예, 이렇게 쓰는 거하고, 그죠? 뭐, 저번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부러 못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보다는, 그죠? 이게 더 이쁘게 나오죠? 필순이 가로획이 먼저라는 거죠. 자, 한자는 가로획이 먼저인 게 많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10, 10자죠. 자, 10, 거. 자, 거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다음에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클거, 일적, 십거 이러는데 이제 이게 클거 이래 됩니다.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은 이게 왜 이제 클거냐라는 건데 일단은 요게 참 중요하죠. 원래 이것 자체도 원래 클거자예요. 우리 그 뭡니까? 자이언트를 지칭하는 그 거인이죠, 거인. 거인이 바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거인. 거대한 인간. 그죠? 큰 인간, 큰 사람. 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거자를 쓰지 않고 이 거자를 썼어요. 클 거자를. 세금이 있는 클 거자를 썼는데 이건 뭔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세금은 이제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이 사상 중에 보면은 음양오행이라고는 오행 사상이 있는데요. 그 오행 사상의 이제 하나가 이제 금입니다. 그런데 금은 모든 것들의 열매에 이렇게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지에 씨앗이 나와서 자라났는데 그거를 막고 자르고 하고 난 다음에 덮어 씌웠다 해서 금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모든 성장이 멈추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그 성장의 매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이 10거라고 하는 그 클 거자를 그 거대한 그 거자를 이런 클 거자로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1 적 10 그죠? 1적 10거. 그러니까 하나가 쌓여서 10을 이룬다? 여튼 뭐 10거예요. 10으로 커진다? 여하튼 모든 것이 이 10이라는 거에 멈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떤 거대한 10이 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면은 10이라는 걸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편의 이 십자를 찾으면 이 십자는 완성된다는 의미의 10이 됩니다. 숫자를 봤을 때 1, 2, 3, 4, 5, 6, 8, 9. 자, 1에서부터 시작해서 2는 1 더하기 1이고요. 3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죠. 4도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쭉쭉쭉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으로
1이 계속해서 쌓여서 10으로 간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1이라는 걸로 또 살펴보면 1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또 근원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 근원이 또 근원에 서로 간에 합해지고 그러니까 이 수가 전개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주라는 천지 이 우주 삼라만상이 어떤 그런 이 성장과 발전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마치냐? 10에 마친다. 10에 어떤 그친다. 10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0은) 마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게 손을 이렇게 헤아려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뭡니까? 이걸 서수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잖아요. 열 하잖아요. 너 조그만 어린애한테 야, 너 몇 살? 하는데 만약에 뭡니까? 10세면은 뭐예요? 10살이에요. 10살. 그죠? 10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10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10은 이 어떤 모든 것들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게 또 다시 뭐예요? 열하고 얘가 뭡니까? 열린다 이거예요. 열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10은 결국에 와가지고 모든 것들이 완성돼 가지고 끝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속뜻에는 뭐가 있냐?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 뭐가 열릴까요? 그 숫자를 보면 9 다음에 뭡니까? 10이 되는데 이 10은 그러니까 수로 따지면 10이지만 숫자로 따지면 1하고 0이라는 게 플러스 돼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다시 1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뭔가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냐? 10이라는 게 마치는 거기도 하지만 뭔가가 열린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그죠? 제가 지금 열이 나네요. 자, 1적 10거. 원래 이 숫자 가지고 이 손 가지고 이 배우는 이게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1적 10거 다음에 이제 무게화삼이 있습니다. 무게화삼. 자, 무게화삼. 자, 무게화삼인데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무는 이런 무인데, 그죠? 일시 무실의 이 무인데 여기서는 이 무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무를 찾아봤는데 옥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주 단순하게 이 없을 무자에 고자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이게 고자라 하더라도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하고 좀 더 제가 더 알아보고 난 다음에 뭔가를 딱 발견하면 제가 다시 이거 공부하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 그다음에 괴. 자, 괴자입니다. 괴.
무, 괴. 자, 하나, 그죠?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셋, 열네 이렇게 그죠? 한자는 이제 이거를 쓸 때 뭐 쉽게 이제 생각하면 틀을 일단 만들어 놓고 유자가 들어가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자는 이렇게 쓰지를 않고 이런 어떤 단순한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좀 더 품위 있게 맨 위는 일단 먼저 써주고 이렇게 끝에는 이렇게 마침을 이렇게 좀 글자의 태가 날 수 있도록 여튼 뭐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런 형식의 필순이 아니더라고요. 자, 이 괴는 무슨 괴자냐면은 다할 괴입니다. 다할 괴.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썼던 그죠? 이게 무슨 자입니까? 그죠? 다할 진자였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할 괴자예요. 이 다할 진자입니다. 자, 뭡니까? 그죠? 뭔가가 이렇게 에너지가 다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이 중간에 있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어디에 쓰이는 글자냐면은 요 한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유자잖아요. 유자. 그러니까 뭡니까? 유산할 때 그 유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전수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게 그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보면 뭔가가 뭡니까? 이렇게 뭐 전달되거나 뭐 유지된다라는 뭐 그런 의미의 어떤 다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한자 같아요. 보자. 자, 무게, 그다음에 화, 참. 이것도 엄청 어려운 한자입니다. 이게 화자가 뭐 흔히 변화할 때도 이 화자를 쓰고 조화할 때도 이 화자를 쓰고 뭐 여튼 화자가 이게 될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뭐 여튼 뭐 어떤 좀 약간은 좀 질서를 가지기도 하고 또는 뭐 질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되게 이 느낌이 뭔가가 이렇게 좀 이게 창조적인 뭔가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화 다음에 삼 그죠? 삼은 다 아시니까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무 괴 화 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괴화삼.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일시, 무시일, 석삼극이 있었죠. 석삼극 무진본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석, 삼, 극.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죠. 무, 무진본. 자, 석삼극 무진본. 이거 하고 무게화삼하고
지금 뭡니까? 이것도 여기 있고, 뜻 같은 거 여기 있고, 끝 같은 거 여기 있고, 뭐 이미 위에 있는 두 번째 구절하고 이 무게화삼이라는 구절이, 무게화삼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4분의 3, 그러니까 세 한자가, 세 글자가 위에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크게 뭡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여기서는 이게 3이 그죠? 앞에 있죠. 앞에. 문장의 어떤 앞에 있다고 보면 뒤에는 뭐냐면은 문장의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의 어떤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1로 시작을 해서 그죠? 이제 10으로 가는데 원래 1에서 3이 나오잖아요. 일시 무시일에서 석상금 무지모에 나온단 말이에요. 1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3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에서 바로 3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3이 나오는데 그 3이 나오는 게 3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3이 된다. 3이 된다. 자. 여기서는 삼수의 조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수의 조화. 그러죠? 삼수의 조화로서 이것이 다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 바로 뭐냐면은 그 삼수의 조화로서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3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것들이 어떤 그런 이 변화에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변화의 어떤 그런 중추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은 1에서 3이 가기도 하지만 3이 또 1로 합쳐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이제 그 원전에서는 지빌함삼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삼진귀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1과 3이 서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그런 이 수가 여하튼 변하는 그런 이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1과 3이라는 숫자의 어떤 조화로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의 조화로 다함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뭡니까 한자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뜻을 충실히 살린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모든 것들이 이 3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 변화를 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 무게 화삼까지 이야기를 제가 매듭을 오늘은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첫 시간만큼 그렇게 명쾌하게 그렇게 지금 설명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왜냐하면은 이
천부경이라는 이게 말 그대로 이 숫자를 통해 가지고서 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이 우주의 어떤 그런 비밀, 그 다음에 진실,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튼 다음 시간까지 우리 여기 그 시청자분들도 이 천부경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아직까지 3 이상은 안 갔습니다. 1하고 2하고 3까지 갔어요. 숙제를 하나 내자면 뒤에 가면 이제 요 무게화삼 다음에 1023, G23, 인이삼이 나와요. 자, 앞에서는 1001, 1이고 G1, 2였고 인일 3이었는데 이 무게화삼 뒤에 이제 중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1023이 나오고 G23이 나오고요. 인이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의 하나는 일시무실의 1이라는 걸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이 뒤에 있는 이 2가 과연 어떤 2인지를 이거를 알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기에 대한 단서가 천부경의 앞구절에 있는 이 G12의 이 2인데 과연 그러면은 이 2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2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2는 천부경에 어디에서 나오는 2일까? 그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너무 편한 자세로 한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일단은 오늘은 천부경의 환단고기 원전 공부 천부경 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